자, 1번 한번 봐봐요. 자, 다음에 나오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래 돼 있죠. 가, 이 법률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 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 작용보다 뭐에 있다? 우위에 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 국가 조직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 그 중에 특히 행정은 법에 저촉될 수 없다. 뭡니까? 법률 우위죠. 예를 봐. 우리가 군주시대 때는 인의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 주인이 되면서 법 취지하죠. 이 법 취지 구성 요소가 세 가지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는 법으로 정한다. 법률의 법규 창조로. 우리가 만든 법이 뭐 있기 때문에 우위 있기 때문에 국가 조직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 그죠? 공무원이 공권력 발동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 그래서 나보세요. 행정이 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법치행정 원리의 무슨 측면을 나타낸다? 소극적 측면을 나타낸다. 그래 돼 있죠. 맞아, 여러분들?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죠, 여러분들? 3번.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행정법의 법원이 뭐예요? 여러분 공직사회 들어가면 뭐에 따르셔야 돼? 행정법의 법원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문자화되면 무슨 법원? 성문법원이고요. 문자화되어 있지 않으면 불문법원입니다. 행정법의 종류, 여러분 공직사회에 가서 이걸 보고 행동해야 돼요. 최고법 뭐가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이제 성문법원이고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관습법, 판례법, 조례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예요. 그러면 법원이 될 수 없는 거, 비과세 관행은 어디에 들어가요? 관습법에 들어가요. 모든 국제법규입니까? 예를 들어 모든 국제법규가 아니고요. 체결 공포된 국제법규와 일반적으로 수행된 국제법규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체결한 국제법규, 우리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잖아요. 따라서 모든 국제법규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느낌상 그래 오지 않나요? 행정규칙, 여러분 행정규칙은 법원은 됩니다. 근데 법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거 봐야 돼. 여러분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걸 말하고요. 법원은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기억나요? 나요? 일반원칙. 일반원칙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조리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몇 번? 2번이 답이다. 3번. 자, 다음에 나오는 일반원칙은 어느 것인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취함에 있어서 과다한 공권력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과다한 공권력을 발동하지 마라. 뭡니까? 비례 원칙이죠? 답은요? 4번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몇 번이다? 4번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당 결부는 뭐예요? 공권력 발동하면서 이 공권력 발동과 엉뚱한 걸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뢰보호는 공무원의 선행 조치를 믿었죠. 믿고 행동했는데 반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고, 평등 원칙은 차별 대우하지 마라. 비례 원칙은 과다한 공권력 발동하지 마라. 답은 4번. 4번. 다음에 나오는 1번칙. 공권력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도 정기 웬 말입니까? 부당 결부죠. 답은요? 1번이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본만 듣고도 풀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5번. 통칭이. 여러분, 통칭이가 뭐였어요? 자, 이보세요. 우리가 국가 조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죠?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 들어가면 대부분 사법심사 돼요, 안 돼요? 되죠? 뭐죠? 되죠? 되는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부가 뭐라 그래? 나 심사 못하겠어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뭐냐? 통칭입니다. 뭐라고요? 통칭이. 따라서 통칭이는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그래서 4번 보세요. 사법심사가 제외되죠?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통칭이가 나오려면요 개괄주의를 취해야 됩니다. 개괄주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 사법심사 다 된다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다 된다고 전제를 깔아줘야 이라크 파병,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와야 판사가 나 이거는 못하겠고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개괄주의하고요 법치주의를 전제를 합니다. 이 말 들립니까? 법치주의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열기주의는 뭐라 그러세요? 법에 딱 정해진 것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라크 파병 자체가 소제기조차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통칭이라 판단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개괄주의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 통칭의 정치적 무책임성. 여러분 통칭에는 사법적 통제에서는 제외됐으나 뭐는 가능하다? 국민이 정치적 통제는 한다 안 한다? 해요. 따라서 정치적 무책임성은 틀렸습니다. 이라크 파병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법원이 아니야. 누구야? 국민의 바로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따라서 정책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답은요? 3번, 6번.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통제에서 제외된 행위. 뭡니까 이게? 이게 통칭이잖아요. 다 현재 그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축소. 나 제4의 국가 작용. 뭐예요? 통칭이잖아요. 1번 고도의 정치적 행위. 통칭이네요. 이런 통칭은 프랑스의 꽁세의 때다 판례를 통해서 발달했거든요. 따라보세요. 꽁세의 때다. 꽁세의 때다. 판례를 통해서 발달했거든요. 사법심사 곤란하잖아요. 사법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다음은 4번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분? 들려요? 힘드셨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해볼만 해요, 여러분들. 군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7번. 특정한 국가 작용을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게 뭐야? 근거를 필요로 한다. 법률 유보. 8번. 행정법에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법은 획일 강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법 영역과 같이 관습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열어보세요. 있네. 모든 걸 성문화시키는 것은 impossible. 그러니까 관습법이 나올 수밖에 없음. 틀렸고 2번.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중에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은 조례. 얘는 법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문소리 법원이 됨. 틀렸죠. 세 번째.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불비, 흠결이 있을 때 이걸 메우는 법원이다. 법원이다 해야 되겠죠. 조리도. 무슨 법원입니까?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죠. 근데 법원이 될 수 없다. 띵! 체결 공포된 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답은요? 포. 느낌 알아요? 여러분 느낌이 와요? 9번. 불문행정법이 성립되긴 이유. 여러분 여보세요? 이게 생긴 이유는 뭘까요? 모든 걸 성문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그죠? 그 이유가 아닌 걸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규율 대상이 다양하다. 이 말은 뭐고? 모든 걸 성문화시키는 게 힘들다 이 말이겠지. 3번. 규율 대상이 유동적이다. 그 말은 모든 걸 성문화시키기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4번. 규율 대상이 복잡하다. 모든 걸 성문화시키기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이기 때문에 뭐가 등장했어요? 불문법이 성립하게 된 이유잖아. 근데 획일 강행성은요? 이러면 획일적이다는 거는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말 아이가? 이게 성문화시켜야 되는 이유죠 이거는.
이건 안 배워도 느낌으로, 느낌 아니까로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 10번.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인이 아니자. 여러분,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인을 뭐라 그래요? 공무수탁 사인이라 그래. 그럼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거 별정 우체국장. 공무수탁 사인 맞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느낌으로 풀 수 있나 싶어갖고 그런 것도 제가 몇 개 넣어놨거든요. 별정 우체국장은요, 사인인데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근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국민이죠. 공권력을 발동한 겁니까? 지가 세금 내고 있습니까? 공권력 발동의 상대방이죠. 그러면 행정 객체야, 주체야? 객체지. 답은요? 2번이죠.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예, 토지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학위를 주는 사립대학 총장. 예, 학위는 원래 교육부 장관이 줘야 되는데 사립대학 총장 학장이 주거든요. 답은요? 2번이거든요. 몇 번이거든요? 2번이거든요. 11번. 개인적 공권 성립과 가장 관련이 적은 거. 여러보세요. 개인적 공권은 누가 누구에 대한 권리입니까? 행정 객체가 주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 누가 의무가 있어야 돼? 주체! 주체에게 의무를 주는 거는 뭐냐? 법! 주체의 의무 맞고, 법은 의무를 주니까 기속 맞고, 그리고 내가 공권을 행사하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 사익 맞고. 답은요? 4번이고. 가장 관련이 적죠. 물론 여러분 거기 두세요. 오늘날 임의법규 재량에도 공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무하자 재량소유권. 그러나 가장 관련이 적은 걸 찾아라 돼 있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되시겠어요? 몇 점 만인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풀 때 좀 쉽게 풀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쉽게 풀었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쉽게 풀었다.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다. 조금 느낌이 좀 쉬웠다. 자, 지금부터 손 안 들면 좀 이따 내 모래가 목 졸라 아픕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느낌을 궁금해서 그래요. 조금 쉬운 느낌 든다.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다. 예,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12번 봐봐요. 여러분, 특별고록 강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여러분, 특별고록 강의 종류는 제가 발표했던 기억나세요? 여러분, 공무원 되는 게 대표적이죠? 3번, 그죠? 또 뭐예요? 여러분, KBS처럼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특별감독관계도 특별고록관계라 그랬죠? 기억나요? 나시죠? 그리고 영점을 이용 관계라고요. 여기 영점물은 교도소, 국공립병원, 도서관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특별고록관계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답은요? 1번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뭐 들어가요? 공법상 사단관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사단관계. 요거는 좀 메모리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답은요? 1번이죠. 13번. 다음에 나오는 일반칙은 뭐냐?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운동의 정당성, 종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처리를 보여줘야 된다. 뭘까요? 신뢰보호죠. 답은요? 2번.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금반원의 법리라 그래요. 금반원이란 말은 뭐냐? 공무원이 말을 했죠? 그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4번. 다음에 나오는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관련 있는 거로 일반칙은 뭐냐? 행정층이 상대방에 대해서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하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걸 말한다. 이거 뭐였어요? 행정위칙이 반복되면요? 뭐 되면요? 반복되면요? 무슨 법리에 따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평등원칙이 작동돼서 자기구속돼요. 이게 바로 뭐냐? 평등원칙이죠. 뭐라고요? 평등원칙이죠. 다음 몇 번? 3번. 15번. 다음에 언급되는 법률관계. 예를 법률관계 하면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뭐라 그래요? 권력관계라 그래요. 근데 가만 봐라. 행정주체가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해서 형성하는 법률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항고소송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항고소송하는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 권력관계예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부과하고요. 이런 것들. 16번. 다음에 언급되는 법률관계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공물, 공기업 관리 경영하는 것 같이 공권력 발동 주체가 아니라 재산, 사업관리 주체에서 국민을 대하는 관계로 사인행위와 유사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내 재산 내가 관리하듯이 국가재산 국가가 뭐한다? 관리한다. 무슨 관계? 관리관계라 그랬죠? 기억나요? 17번. 다음에 언급되는 법률관계 종류. 우월적 주체가 아니고요. 사법상 재산권 주체. 뭐예요? 국가가 국민하고 똑같은 지위의 국가를 뭐라 그래요? 국고라 그러죠. 국고. 무슨 법률관계입니까? 국고관계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죠. 18번. 여러분 기간, 여러분 날짜 계산할 때 뭐 빼고 계산해요? 초일 빼고 계산하죠. 그럼 오늘부터 10일 안에 돈 갚으세요 하면 오늘 초일이니까 빼고 내일부터 1일 계산 들어가서 10일째 돈 갚으면 돼요. 근데 초일 빼는데 빼고 계산하는데 초일을 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다 설명 안 했는데 몇 개만 설명했거든요. 국회 회기 계산할 때 초일 들어가요. 여러분 나이 계산할 때 초일 들어가요. 오늘 태어나잖아. 하루 들어가서 6월 4일 날 선거권 다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태어난 날 하루 들어가서 계산 들어간 거예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데 첫날이라고 빼보면요 24시간에 빠지니까요. 요거는 초일 산입시켜줘요. 답은요 4번이. 여러분 느낌으로 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안 배웠어요. 1번 아니면 4번 하시는 게 그래도 공부 좀 하신 거죠? 예, 잘하셨어요. 1번 하셨으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19번. 다음에 나오는 개념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여러분 금정급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는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한대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재산을 관리하죠. 그 관리하는 재산을 국민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취득시효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돈 받을 거 있는 거를 뭐 하는 거를 돈 받을 거 있는 거를 오랫동안 총괄하지 않으면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 안 하면 국민이 취득이 가는 게 바로 뭐냐? 취득시효죠. 답은요? 이거는 소멸시효죠? 1번이 답이죠. 여러분 제척기간은 뭔지 아세요? 행정청과 국민 간의 법적 관계를 빨리빨리 확장할 목적으로 법이 인정한 존속기간입니다. 시효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걸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일 안에 부과하라. 그러면 10일은 짧죠. 빨리빨리 부과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척기간이고요. 5년 동안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5년 길죠. 긴 세월을 강조해서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시효제도예요. 여러분 예, 그걸 결과 왔네. 예, 고맙습니다. 전체 평균 73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한산우 씨 뽀뽀 한번 해주고 싶네. 아이고, 귀여워라. 징그러워요? 뽀뽀 해줄까? 73점 진짜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구나, 여러분들이. 1등. 100점. 송주환 씨. 송주환 씨.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런 분은 꼭 학교 가세요. 95점 또 맞으시네. 최정화 씨. 예, 축하드려요. 김주혜 씨. 조민희 씨. 예, 축하드리고. 이경렬 씨. 예, 축하드리고. 한지수 씨. 예, 이희종 씨. 예, 축하드립니다.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네, 그죠? 95점 맞으셨습니다. 자, 좀 많이 틀리신 거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11번을 50% 맞으셨어요. 절반 틀리신 거예요, 11번. 예, 11번. 예, 좀 틀릴만 했죠? 가장 관련 없는 걸 찾아라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12번은 28%. 12번이 뭐예요? 예, 요거는 암기식이라서 여러분 틀릴만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17번을 좀 많이 틀리셨네. 17번. 아, 예, 이건 좀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55%고요. 18번도 많이 틀렸었다. 47%.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50% 정답률 밑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자, 19번은 답은 1번이고요. 20번 봅니다. 20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죠. 틀린 것은 여러분 사인의 공법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무슨 효과 나타난다? 공법상 효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공법에는 사인의 행위로 공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맞죠? 허가 신청, 특허 신청 이런 게 거기 들어가죠. 여러분 허가는 뭐예요? 사인의 공법, 허가 신청하면 끝나나? 허가 수리받아야 되나? 수리받아야 되니까 행효권이죠. 신고는 신고만 끝나죠. 자기완결이죠. 기억나요? 그럼 신고 속에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존의 허가가 신고로 바뀌는 과도기적 신고가 있죠. 그게 수리를 위한 신고인데요. 그럼 신고는 두 가지가 있죠. 자기완결 있고 행효권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 건축 신고는요. 행효권. 그냥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 어업 신고는 행효권. 수산물 제조업 신고는 자기완결. 감사했던 기억나세요? 당구장업 신고는 자기완결.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은 행효권. 기억나요? 이런 겁니다. 2번.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에는요. 사인의 행위로 행정청이 수리 없이 법적 효과 완결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공직에 계시면 우리 국민이 뭔가 신청 들어오잖아. 그것말로 법적 효과 나타난다. 그게 자기완결이고요. 행효권은 사인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뭐 해야 법적 효과 발생합니까? 수리입니다. 수리로 법적 효과 발생합니다. 4번.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존의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경되는 추세다. 이러면 규제가 완화되려면 허가가 뭐로 바뀌어야 돼? 신고로 바뀌어야 되겠죠. 허가가 규제가 제일 세고 세 개 중에 제일 약한 게 신고고 중간에 뭐예요? 등록제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됐죠?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자 문제 풀었으니까 그죠? 좀 쉬었다가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할게요. 좀 쉽죠?